안녕하세요, 종수돌입니다. 오늘은 12월 22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0.32%, 코스닥은 0.35% 상승 마감하였어요. 어제 미국 시장이 뭐 폭등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또 올라왔죠. 기존의 이 해외 차트를 보면서 우리랑 얘네랑 아직도 많이 다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뭐 최근에 빠졌던 부분을 어느 정도 다시 돌려놓는 그림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여기서 또 한 차례 더 눌릴 수는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가는 길 가고 눌렀다가 올라오면서 뭘 만들어? 하나의 매물대를 만들어 놔요, 계속. 그러면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뭐 그런 그림들을 계속 만들어 되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저번에 갭 떴던 때와 또 똑같은 흐름을 만들어냈어요. 요때와 요때. 그죠? 코스닥을 딱 보면요, 주가가 잘 가다가 쳐 눌러놓고 원래 여기서 돌려야 되는데, 어제 제가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원래 여기서 가야 되는데 이 자리를 더 시간을 끈 걸로 보인다. 뭔가 이 플랜 B의 그림이 나타나는 모습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요때도 미국 시장이 2% 이상 폭등하면서 갭이 떴고, 그죠? 갭 뜨자마자 살짝 올렸다가 첫 밀고, 그리고 갭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다시 또는 갭이 떴어요. 뭐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쳐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 양봉의 바닥을 만들었고, 그리고 갭이 뜨는 그림이 똑같아요. 그리고 뭐 똑같이 쳐미는 그림도 똑같다. 고점도 여기 음봉에 대한 고점을 쳐맞고, 여기도 여기 음봉에 대한 고점을 쳐맞고, 똑같다라는 거죠. 엄연히 다분히 동일하다. 그죠? 대신 다른 점은 요때와 요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종목에 대한 상승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오늘도 그렇게 나쁘지도, 그렇다고 해서 좋다라고도 느낄 수 없는 시장이었어요. 그렇지만 계좌, 그러니까 즉 들고 있는 장기 투자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여기는 누르는 그림이라면, 분명히 여기도 누르고 여기도 누르는 그림이지만 여기 누르는 그림은 밑으로 빼겠다라는 그림인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나서 한 차례 눌렀다가 갈 수 있다. 왜? 여기서 지들이 물량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밑으로 누른 다음에 물량을 모을 확률이 높다라고 기존의 영상 말씀을 드린 거랑은 오늘의 이 모습은 좀 달랐어요. 분명히 누르면서 물량도 당연히 눌러야 되니까 물량도 팔았지만 사는 물량도 어느 정도 들어왔다라는 거고요. 이 시간별 투자자 보더라도 이 기관 투자자들이 꾸준히 지금 사주고 있어요. 언제? 요 기간 동안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부러 억지로 눌렀다라는 거예요. 누구? 지들이 사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라고 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똑같죠. 이렇게 보면 희한하게 항상 매수세가 들어오면 그나마 금융투자만, 그리고 투신이나 사모펀드는 파는데 2-3일 동안 동일하게 샀다라는 거죠. 그죠? 기타 법인만 팔았지 나머지 애들은 다 샀다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주가를 누르기 위해서 외국인은 팔았다라는 거고. 왜? 얘네들이 팔아야만 얘네들이 사준다라는 거니까. 개인들이 팔고 양쪽으로 살려면 뭐 해야 돼? 주가가 올라와야 되니까, 좀 더 높은 가격으로 사야 되니까 외국인이 이 기관한테 연말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노예들한테. 야, 고생했다. 보너스 줄 테니까 여기 좀 사 모아. 그럼 이제 뭐 하냐? 주가가 올라오면서 누구? 얘네들이 팔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뭐 보너스 성취가 된다라는 개념이겠죠. 외국인이 사주면서,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올 건지를 체크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 그대로 약간의 내피설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냥 흐름상으로 봤을 때 그냥 그런 그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의 저점을 낮추기보다 이제는 하루 정도 더 누르면서 혹은 하루 정도 더 누르면서 물량을 모아갈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위로 올리면서 요놈들 보너스 타임 만들어주고 얘네들이 메꿔주는 그런 흐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면 코스피는 오늘 양매수가 들어왔죠. 이틀 동안 양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누르는 자리라는 거죠. 여기서 양봉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팔았다라는 거고, 그죠? 위로 올려야만이 개인이 팔아요. 그러니까 위로 올리면서 뭐 한다? 얘네들이 팔면서 개인들이 여기서 메꿨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누르면서 개인들이 팔고, 결국엔 여기서 샀던 물량이 여기서 손절 나가는 자리잖아요. 물량이 똑같다라는 거죠. 즉 나간 물량을 여기서 다시 메꾸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의 그림으로 보면요, 실제적으로 갭 떴던 자리 미국 시장, 그쵸? 갭 뜨고 나서 그 다음날 갭하락 시켜놓고 얘는 메꿨었죠. 한번 왜 지들 물량을 일단 단기적으로 털려고 올려놓고 다시 눌렀어요. 그러면 요때 갭 떴을 때도 고점이 어디예요? 기존에 음봉이 나왔던 몸통이었죠. 그러면 여기서 음봉이 떨어졌고 오늘 갭 떴을 때도 고점이 어디? 음봉이라는 거죠. 그죠? 동일한 여건으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대신 그러면 이제 요 그림 만들어 놓고 요 그림을 또 만들 거냐? 그럼 개파락을 시켜야 된다는 소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일은 그냥 갭으로 올리는 그림을 만들어 낼 거냐? 좀 다르게, 아니면 하루 정도 요 음봉 자리까지 확인을 해보고 2970포인트 정도까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날 다시 올리는 그림을 만들어 낼 거냐만 체크하면 된다. 어찌됐든 요때와 요때는 다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다. 유일하게 눈에 들어오는 짓들만 하고 있다라는 거고, 뻔히 눈에 보인다 하는 짓들이 뻔히 눈에 보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왜?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거지니까. 말 그대로 제갈량의 시선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제갈량은 군사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참모 역할인 거죠. 유비한테 조언을 해준다라는 거지, 얘가 나라를 뭐 해갖고 저거 하진 못한다라는 거예요. 즉 지휘자와 참모는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나눠진다. 역할이 나눠진다. 알고 있지만 지휘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참모는 아무 소리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뭐 저기 쳐들어올 때, 오랑캐 쳐들어올 때 10만 대군 양성살을 이야기하더라도 왕이 싫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죠? 뭐 하여튼 그런 시장이고, 이제는 좀 시장을 좀 돌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자, 최근에 웨클로를 한번 말씀드렸었죠. 단기적으로 고점 한번 정도 위로 찍고 눌러주는 그림 만들어낼 거다. 뭐 이슈가 있었고 그 이슈가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게, 그 이슈가 발생되면서 요새는 시장이 어수선하니까 제로 소멸의 관점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대신 요 자리였죠. 눌렀다가 갈 거냐, 바로 갔다가 누를 거냐, 둘 중에 하나는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원 한번 그린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그림을 대략적으로 만들어 놓고 다시 누르는 자리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실제적인 자리로 봤을 때 바닥과 고점을 만들었고, 현재 자리가 요 바닥과 고점의 어디 중간값의 자리예요. 그죠? 대략적으로 중간값의 자리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고점과 저점 대비해서 50%를 유지하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한 차례 더 고점을 확인하든 아니면 한 번 더 상승을 해서 M파동을 한 번 정도 만들어 놓고 주가가 다시 한번 누르고 나서 그 다음을 결정하는 경우가 나타나거든요. 그럼 지금의 자리는
어 17,5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라면 오늘따라 거기가 저점이었죠. 기존 요 자리에 제가 체크를 해놓은 이유도 이런 이유예요. 17,5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라면 요 안에서 횡보하든 아니면 한 차례 더 24,000원 부근까지 쏠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17,500원 밑으로 안착한다면 내려앉는다면 뭐한다? 14,500원까지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밑에서 횡보할 거냐? 위에서 횡보할 거냐? 밑에서 횡보한다면 위로보다 밑으로 한 번 더 눌렀다가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위에서 횡보한다면 안 좋으면 횡보인 거고, 좋으면 뭐다? 한 번은 더 쏘고 다시 횡보의 자리로 기어 들어온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지금은 이해되시죠?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지켜볼 만하다, 단기적으로 먹을 자리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자, 오늘 일신바이오 대한가학이 좀 움직였죠. 근데 상한가는 안 갔어요. 시장이 갭이 떴고 뭐 강하게 외국인들이 들어서는 시장이 아니어서 그런진 몰라도 상한가 부근에서 가다 말았다. 결국엔 뭐 갈 길이 멀다라고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갈 길이 먼데 돈은 적다. 즉 오늘 상한가를 갔으면 내일 갭을 띄우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갭을 띄우면 일단은 14,000원 혹은 15,000원대까지 한번 쳤다가 누르면서 이제 뭐다? 물량을 다시 모아서 그 다음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거래가 많이 터진 자리들이 없어요. 얘는 그만큼 유동성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그림이 나와버리면 뭐다? 개인들이 어느 정도 털고 나가버린다라는 관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게 터는 물량이라면 상한가를 박아놓고, 오전부터 박아놓고 상한가에서 물량을 던져도 되는 거예요. 밑에서 받쳐놓고. 근데 애매하게 25% 선인가요? 11,000원 하고 11,600원 사이에서 뭘 만들어? 횡보 자리를 계속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평이 밑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옆으로 기는 그림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 차례 누르면 역배열의 그림이 한 번 정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 대신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이평선이 있으니까 어느 자리에선 받아주는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이제는 1,500원인 거예요. 1,500원이 단기적인 손절 자리인 거고, 1,800원에서 1,500원 사이가 단기적인 손절 자리인 거고, 그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뭐 한다? 또 한 차례 위로 쏘는 그림 한 번 정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종가 기준으로. 왜? 지금 당장에서 갭을 띄웠다면 내일 시가가 여기서 뜨든 혹은 이 위에서 떴다면 얘를 밑으로 깔면서 한 차례 쐈다가 윗꼬리 달고 눌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기 전에 여기에 대한 매물 정도를 어느 정도 소화하고 가는 과정을 만들겠다라는 관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누르는 그림 정도는 나타날 수 있지만, 그 말씀드린 1,500원 위에서 종가상 버티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좀 더 이평을 누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면서 한번 빵 터트려서 이 위로 안착하는 그림이 한 번 정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5,000원대까지 열어놓고 대응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이해되시죠? 오늘 뭐 모더나 뭐 많이 이제 한국으로 풀린다라는 뭐 얘기도 나오고, 오미크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면서 일신바이오도 움직이긴 했지만 좀 약했죠. 그죠? 근데 대신 일신바이오는 좀 일찍 움직였다라는 거죠. 누구보다? 대한가학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한가학보다 일신바이오가 좀 약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얘는 상승을 해주고 윗꼬리 달고 윗꼬리 달고 윗꼬리 달고 윗꼬리 달고, 즉 이제 좀 지울게요. 여기에 대한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지금 얘의 관점은 어디?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해 여기서 터졌던 이 거래량 등이
한 차례 누르고 나서 여기서는 확인을 안 시켰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디서 여기에 대한 중간값 위에서만 거래를 터트리면서 해먹었단 말이에요. 터트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해먹었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요런 부분까지죠. 실제적으로 여기서 거래량이 강하게 터졌던 자리니까. 그죠? 그러다가 못 넘기고 다시 주가를 누르는 그림이 지금까지 나타났던 자리인데,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거래량이 좀 약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한번 쌌다가 음봉 나오고 한번 쌌다가 양음양음 패턴으로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는 자리예요. 얘는 혹여나 밀고 넘어가더라도 4,15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횡보하는 그림 혹은 한 번 더 위로 쏘는 그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의 자리로 보면요, 분명히 윗꼬리는 다른데 뭐다? 오늘 이때보다 고점이 좀 낮아졌어요. 그러면 한 번은 뭐다? 누를 수 있는 확률은 나타나요. 음봉으로 누를 수 있는 확률 나타난다. 거래량 줄이면서. 그래도 못해도 횡보 아니면 상승하는 그림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자리 중에 하나인 건 뭐냐? 실제적으로 상승 한번 만들어 놓고 여기서 윗꼬리, 그러면 즉 여기가 기존에는 매물대였다라는 거죠. 여기서 누가 눌렀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날 요만큼을 눌렀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음봉 나왔고 또 다시 양봉이 나왔는데 누가 여기서 밀었고 여기까지 밀었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요렇게 나왔어요. 즉 이 위로만 올라가면 누군가가 계속 던진다라는 거예요. 4,700원 위로만 올라가면 기존에 있는 매물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인 거고, 이 평도 역배열로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다? 거래량이 필요한 자리인 거고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인 부분도 맞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올라오면서 뭐 몸통이 조금씩이라도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점을 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내일도 요런 양음 패턴이 한 번 더 나타날 거냐? 나타나더라도 그 다음날은 한 번 더 누를 수는 있어요. 이렇게 누를 수는 있다. 대신 이렇게 눌리더라도 4,150원만 이탈하지 않는 그림, 종가상 이탈하더라도 다음날 빠르게 회복만 해주면 요 안에 당분간 갇히든 아니면 뚫고 올라서서 4,700원 위로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계속 지금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4,700원 위로 안착만 해준다면 이랬든 저랬든 5,500원대는 한 번 정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관점으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뭐 대한과학이든 일신바이오든 같은 흐름으로 움직이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을 잡고 이제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하는 과정이다. 그러면서 큰 그림 그리기 위해서는 요 정도의 거래량 정도는 한 번 정도 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요 자리만, 이 평만 이제 잘 넘겨 올라탄다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쉽게 눌렀던 자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중간에 하나 있고, 그러면 요 자리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라는 거고. 했죠? 그럼 그 다음은 요 자리 5,500원, 이 자리 뚫으면 그 다음은 6,000원대 정도를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 이젠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도 있어 보인다. 눌릴 때 좀 모아가는 그림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런 관점으로 좀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자, 진단키트 관련이죠. 뭐 오미크론 어쩌고 저쩌고 시작은 했는데 영 힘이 없어요. 거래량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죠? 그러면 결국엔 뭐다? 당분간은 이 안에 그냥 갇힌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넵지도 마찬가지, 시젠도 마찬가지. 대장인 시젠이 힘을 못 내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제 그나마 시젠이 조금 갭 떠가지고 움직이려고 폼만 잡아놨고, 뭐 거래가 줄어드니까 2평을 계속 쳐맞고 밀리는 거예요. 위에 있을 땐 2평이 뭐가 된다? 저항이 된다.
밑에 있으면 이 평이 뭐가 된다? 지지가 된다. 근데 그거를 반복하면 깨진다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계속 지금 누르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뭐 실제적으로 그래 진단 키트는 이제 마스크화가 될 수도 있어요. 마스크화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진단 키트를 확인하는 면봉이 뭐 수입성이라서 몸에 해롭네 어쩌네 저쩌네 뉴스가 나오고 하죠. 그래서 안 좋은 흐름을 지금 현재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그게 하나의 가짜 뉴스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까지도 몰랐을까? 코로나 생긴 지가 2년이 넘었는데 이제서야 진단 키트 면봉이 들어온 거다. 딱 이거죠. 지랄하고 자빠졌다. 이제서야 2년 동안 쳐 모르고 있다가 그 정도 다 구속시켜야 돼요. 새끼는. 아무튼 뭐 그런 그림인데요. 어찌됐든 뭐 오미크론이고 나발이고 간에 이랬든 저랬든 뭐다? 바닥은 만들어가고 있다. 이 구름대에서 벗어나는 그림이 위로 안착되는 그림일수록 앞으로의 행방에 더 좋은 모습을 만들어내겠지만 원 한번 그릴 거예요. 어찌됐든 무조건 이 자리는 한번 만들어 놓고 뒤지든 아니면 더 가든 모양을 분명히 만들어낸다라고만 우리는 생각하면 돼요. 하루 이틀에 얽매이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그래도 어느 정도 공구리를 쳐놓은 자리가 있으니까 요 자리를 믿고 지금은 기다려 봐야 되는 부분이다. 안전하기를 원한다면 15,500원 위로 안착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그때 투자를 해도 늦진 않다. 대신 들고 계신 분들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이해되시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적으로 만약에 얘가 여기서 주가를 더 죽일 거라면 이제는 뭐다? 역배열을 만들 수 있는 자리예요.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역배열을 만들기에는 장기평선과 이 중장기평선들의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가 돌아서 눌러갈 때쯤은 얘네들은 이미 이러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이렇게 잡고 나중에 얘가 잡아 돌려서 캔들이 올라오면 여기를 쳐맞고 또 밀리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그림까지 만들기보다는 저는 얘는 갈 길 가게끔 만들어 놓고 2평 밑으로 모아 놓은 다음에 캔들 한번 빵 터트려서 2평을 밑으로 깔고 얘네가 잡아 돌리면서 캔들이 한번 맞고 밀린 다음에 횡보하는 그림 만들어내면서 위로 안착해서 다시 2평들을 잡아 돌리는 그림을 좀 기대해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되니까 메리트가 없으니까 전혀 거래량도 안 터지고, 그죠? 쌍바닥은 찍긴 찍었는데 계속 애매한 그림만 만들어내고, 그죠? 어찌됐든 요 구름대를 이탈하면 별 볼 일 없구나. 구름대 이탈하지 않으면 중소돌이가 얘기하는 그림 한 번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만들어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왜냐, 실제적으로 주가를 한번 눌렀고요. 여기서 설거지 물량이 나왔던 자리라면 주가는 주저앉아야 되거든요. 왜? 실제적으로 주가가 상승했던 자리는 여기서부터예요. 근데 여기서 지지받는 이유는 뭐? 기존에 하락했던 자리에서 기존에 하락했던 자리가 어디? 요런 자리니까 그런 거예요. 요런 자리. 여기서 요런 자리까지. 즉 요때도 일부러 밀었다라는 거거든요. 일부러 밀고 모을 거 어느 정도 모아놓고 거래 빵 터트리면서 쳐 올리는 그림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가 단기 바닥이 맞는 거예요.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가면 어디? 요 밑에까지 주저앉아야 되는 거고 10,000원을 이탈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가 설거지라면 굳이 이 자리? 왜? 10,000원까지 내려앉은 다음에 저가면서 들어가도 되는 부분인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 일단은 좀 지켜보자 라고 좀 판단하고 싶고요. 무조건 사라는 말씀 아니에요. 관심을 좀 가져봐라. 어떻게
모양이 돌아가는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최근에 이 삼성봇 얘기가 나오고 나서 노봇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움직이죠.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 기존의 이 박스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죠? 그 자리까지 딱 왔어요, 어제. 4,800원. 요 자리까지 딱 말씀드렸었죠. 언제? 요 예전 영상에서. 그죠? 정확하다라는 거죠. 일단 이 자리까지 찍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눌리더라도 요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냐 안 하냐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밑으로 많이 밀리면 4,150원. 중간을 지지받는 자리가 4,500원이에요. 그럼 오늘 이 자리 이탈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빠르게 뭐 시간의 4,500원을 단일가 매매 종료되었습니다. 회복할 거냐? 4,500원 회복하면 다시 4,800원대 혹은 여기 중간값인 4,650원대로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한 번 더 누르는 그림 4,300원 부근 정도까지 한 번 더 눌렀다가 버틸 거냐 아니면 4,150원까지 밀릴 거냐. 이해되시죠? 거래가 들어오긴 했지만 솔직히 여기서 여기까지의 시간이 2달이에요. 되게 짧아 보이지만 2달이에요. 거래량은 없지만 2달의 매물이다. 누군가 2달 동안 사고 팔았다라는 거고, 지금의 자리는 이틀 3일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뚫고 올라가는 그림은 사실상 좀 뭐라 그럴까요? 주가 조작 같다라는 느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지금 현재는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4,150원이 길게 보더라도 손절의 자리라는 거고, 지금 4,300원대에서만 지지받더라도 다시 한번 4,600원에서 800원대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요. 그 자리 넘기면 그 다음은 5,000원 부근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왜냐면 지금도 얘는 역배열이에요. 그죠? 장기평선 가고 중장기평선 밑으로 깔리면서 이제 역배열을 만들어야 되는 차트인데 여기서 어거지로 올려버린 거예요. 뭘로? 돈으로.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어거지로 올렸으니까 위에서 캔들을 버텨야 돼요. 그래야만이 장기평선이 옆으로 횡보하고 밑에 있는 밑으로 쏘던 중장기평선이 잡아 돌린다고요. 이제 잡아 돌리려고 폼 잡고 있죠. 요렇게 내려가던 게 옆으로 이제 횡보하죠. 얘는 중장기니까 아직은 내려가고 있는 거고, 그죠? 여기 위에서 노는 자리를 계속 만들어내면 얘도 꺾어 잡는다라는 거죠. 얘는 갈 길 가는 거고. 그러면서 뭘 만들어? 어느 정도 정배열을 한 차례 만들어 놓고 쌓아놓고 다시 누르면서 한 번 더 눌러놓고, 그리고 다시 뭘 만들어? 트위스트 꼬고 그 다음에 이제 정배열 초입으로 해서 이제 시세를 크게 분출하는 그림을 또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흐름을 또 만들어낸다. 그렇게 되면 이해되시나요? 실제적으로 이런 노봇주들은 글쎄요, 이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파동이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파동을 만들지를 않았다. 왜? 고점을 만들어 놓으면 다 주저앉혀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저점만 올라간다라는 거죠. 즉 회사가 나쁘진 않다라는 거죠. 나쁘진 않다라는 거고, 큰 시세를 분출하기 위해서는 어디? 여기죠. 기존에 몸통을 만들었던 요 자리 위에서 뭘 만들어야 돼? 캔들을 안착시켜 놔야 돼요. 요런 그림들처럼. 그죠? 요때도 보면 이 위에다가 안착시켜 놓고 뭐예요? 계속 누군가 물량을 털어낸다라는 거죠. 그죠? 물량을 누군가 계속 털어낸다라는 거예요. 신고가인데도. 기존 요 자리 때문에. 왜? 거래가 적게 터지니까. 요때보다. 그러니까 계속 털어내다가 결국에는 에라이 더러워서 내가 민다 하고 한 번 더 밀고 오늘 이번에 그냥 억지로 땡겨 놓은 거예요 지금. 돈이면 다 된다 이놈의 시장은. 그죠? 미국 시장처럼 탁 차트나 뭘 탁 보고 실적 봐갖고, 실적은 굳이 볼 필요 없고 아예 안 나오면은 뭐 상장도 안 되는 데가 미국 시장이니까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뭐 한번 훅 하면은
일단 상장시켜놓고 그걸로 돈 벌 생각을 하는 게 한국 시장이니까 그런 흐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어디는? 한국 시장은. 왜? 돈을 버는 시장이니까. 그죠? 그렇다면 어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지키는지만 체크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셀루메드가 최근에 이슈로 상한가까지 갔다가 이 상한가가 풀렸죠. 저는 이날 여기서 털고 나왔거든요. 8,900원, 9,000원대 상한가였죠. 한 번 정도 풀리길래 했는데 나와버렸어요. 왜냐면 실제적으로 거래가 그래 강하게 들어온 건 맞는데 애매한 자리에서 상한가를 막아놓으면, 이렇게 막아놓으면 다음날 이 위로 갭이 뜬다면 한 번 더 쏠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분명히 나올 수 있는데 미쳤다고 요 구름대를 여기까지 만들어 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운 좋아갖고 한번 쏜다면 쏘고 눌리면서 이 구름대 상단이나 혹은 다시 구름대 안으로 안착하는 그림이 나타날 것 같아서 시장도 애매하고 해서 그냥 팔아버렸거든요. 상한가에서. 그리고 딱 그 자리가 기존의 이 저항대 8,900원대하고 그 다음이 이제 9,800원대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래든 저래든 어찌됐든 윗꼬리를 쭉 달고 밀렸어요. 그러면서 이 밑에서 올라오던 이 2평을 깔아놓고 위로 안착시켜놓고 끝났다면 다음날 뭐 한 번 더 확인하러 올라오는 자리를 만들 텐데 일부러 밀었다라는 거죠. 어디? 2평 밑으로. 즉 당장은 갈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요렇게 터트려 놓고 다음날도 거래가 빵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면 이 2평이 뭐다? 저항이 된다. 요때는 왜 안 됐냐? 거래가 터졌으니까. 즉 돼지가 한 마리 있어요. 서 있어. 나는 왜 소해? 내가 얘를 쓰러뜨려야 그 다음으로 갈 수 있어. 그러면 뒤로 가서 여기서부터 뛰어가지고 속도를 낸 다음에 날라서 빵 치면 얘가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건너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이대로 그냥 서 있어. 나보고 여기서 얘를 쓰러뜨리래. 아무리 치더라도 얘가 밀리겠냐고요. 딱 쳐밀면 내가 이렇게 뒤로 자빠지지. 지금 딱 그런 형국이에요. 즉 거래를 모으러 밑으로 밀리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요렇게 구름대가 있고 구름대 밑으로 내려갈 거냐? 구름대 안으로 들어갈 거냐겠죠. 그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그래도 거래가 바닥에서 빵 터졌던 자리가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에요. 그럼 여기서 위아래로 음봉을 만들었던 자리가 여기와 여기 그리고 여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는 길게 보더라도 6,600원 이탈하면 무조건 손절. 손절해야 될 자리인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 지지 받는다면 다시 한번 올라올 때 여기죠. 7,650원을 넘기는지 체크해야 돼요. 이 자리 넘기면 그 다음은 또 어디? 8,000원 라운드 피겨값 8,000원대 넘기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자리예요. 요런 관점인 거예요. 이제는 즉 요 안에 가둬놓고 뭐다? 주가가 당분간은 움직일 거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이 자리를 또 뚫기 위해서는 최소 못해도 요 이상의 거래량이 나와서 이 위로 이 구름대 이 박스권 위로 안착한다. 8,100원 위로 안착한다면 뭐다? 그 다음은 9,000원대 위에서 확인하는 자리 체크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9,000원대 위에서. 이해되시죠? 얘는 주봉이나 월봉이 좀 들었긴 하지만 뭐 강한 상승, 기존의 이 고점을 바로 넘기진 못하겠지만요. 여기로 바로 올라가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위로 열려있는 자리까지는 아직 있다라는 거예요. 9,500원에서 잘하면 만원 부근까지는 열려있어요. 월봉상에 보더라도 요 구름대를
넘어가지 못할 거고 정말 엄청난 이슈가 터지지 않는 이상 이 회사에 정말 엄청난 이슈 말도 안 되는 회사가 이 회사를 인수한다든지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이 회사의 오너로 온다든지 아니면 막 1000억 이상의 삼자 배정 유상증자가 들어온다든지 그렇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못 간다라는 거고요. 그럼 열려있는 요 공간까지는 나올 수도 있는 자리가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만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쌍바닥을 월봉상에 찍었다라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한 번 정도는 더 치러 올라온다. 왜?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이만큼의 공간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즉 지금은 여기까지 너에게 열려줄 수 있는 자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나면 너에게 열린 자리는 여기가 남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 안에 뭐 해야 된다? 요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요 안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 얘는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먹고 나올 때 먹고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 거고요. 자, 최근에 일동제약이 좀 많이 움직였었죠. 41,000원 부근. 어떻게 보면 신고가를 갔다가 처음 밀렸어요. 그죠? 하여튼 뭐 유동성에 호가창이 가벼운 것들은 한번 삘 받으면 요런 그림 나타난다라는 거고, 일동제약이 왜 갔나라고 보면 치료제 관련이네요. 먹는 치료제 관련해서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한국 BNC든 요런 종목들이 조금 애매모호하게 움직이니까, 걔도 먹는 치료제니까 얘도 뭐 마찬가지 흐름을 좀 보였다라는 거고요. 어찌됐든 신고가까지 한번 갔다가 주가를 현재 누르고 있는 자리예요. 그래도 뭐다? 신고가의 자리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는 쳐다볼 필요도 없다라는 거고요. 밑에서 그나마 상한가를 만들었고 음봉을 한 차례 눌렀던 요 자리를 이렇게 확인해 보면 요런 관점이 한번 나오죠. 추세가 요 추세와 급하게 가던 요 추세, 그리고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상승했던 요 급등 추세, 요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요런 추세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급등 추세에 있을 때는 날랐다가 여기서 더 이상 고점을 못 만들어내니까 뭐다? 급등 추세 밑으로 기어 들어가니까 뭐한다? 음봉이 강하게 떨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양봉에 올라가는 추세에서 한번 지지를 받았다가 시가가 갭이 떨어지니까 맞고 밀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뭐? 요 자리죠? 27,300원. 즉, 이 갭자리를 다 메꾸고 가도 되는 부분이긴 맞아요. 언젠간 메꿔야 돼요. 왜? 신고가니까. 언젠간 메꿔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서 거래가 많이 터졌다라는 건 누군가 요 시가와 요 저점에서 거래를 터트려서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8,000원에서 일단 지지를 받았고요. 그러면서 다시 올렸기 때문에 이제는 29,000원을 장중에 이탈하냐 안 하냐를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고, 좀 더 눌리더라도 29,000원 맞네요. 28,900원을 이탈하냐 안 하느냐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자리 이탈 안 하면 뭐 한다? 다시 요 밑에서 쳐 올리는 이 추세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올라갈 확률이 높다. 대신 올라가더라도 여기죠. 35,500원과 이 34,000원 위로 안착을 하냐 안 하냐를 꼭 체크해라. 몸통이 못해도 요 안으로는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다음을 좀 더 기대해 본다라는 거지. 못 들어가고 또 윗꼬리만 쫙 달고 몸통은 여기서 끝난다. 그럼 뭐다? 당분간은 횡보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뭐 할 거다? 요 갭자리 메꾸러 가겠구나. 그래야만이 다시
고점을 도전하는 쌍봉이라도 만드는 흐름 만들어내겠구나라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바로 민다면 뭐다? 그냥 한번 이 갭자리 먼저 메꾸고 다시 올라오는 그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쉽게 보면 짧은 시간 안에 상승하지 못하면 요 안에서 그냥 25,000원까지 34,000원에서 25,000원까지 열어두고 요 안에서 뭐가 나온다? 횡보가 나올 거다라고만 판단하시면 돼요. 요렇게 여기를 미리 그려놓을까요? 요런 관점으로만 바라보셔야 된다. 당장 바로 상승하는 그림은 내일 29,000원 유지하냐 안 하냐만 체크하시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갭자리 메꾸고 일단 25,000원까지 열어놔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뭐 BK 탑스라는 종목이고요. 뭐 잡주 같아요. 잡주 같은데 뭐 때문에 왔냐 했더니 뭐 최근에 150억 유상증자 그리고 뭐 외부 임원 이 영입해서 신사업을 발굴한다. 즉 회사가 좋지 않은 회사니까 실적이 개판이니까 유상증자를 받는다라는 돈을 일단 끌어 모아서 새로운 사업으로 회사를 좀 살려보겠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반영되고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바닥을 일단 찍고 이 위로 올라오는 이 박스권을 한 차례 넘겼고요. 그 다음 위로 올라오는 박스권은 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고, 여기 박스권의 중간값은 4,080원이 나온다라는 관점이거든요. 요런 관점이에요. 오늘 이 자리를 회복하지 못했죠. 그죠? 그럼 내일 4,080원을 회복할 거냐? 체크. 회복을 못한다면 이랬든 저랬든 3,650원까지는 한 차례 밀릴 수 있겠구나라고 본다라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살짝 더 밀 수는 있겠죠. 왜? 100원 정도 더 열어놔야 되는 건, 왜냐면 여기 갭자리가 살짝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 갭을 굳이 안 메꿔도 되는 자리인데 혹여나 모른다라는 거. 그럼 3,500원대까지 일단 열어놨다가 요 안에서만 이탈하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랬든 저랬든 한 번 정도는 다시 4,500원대에서 5,500원대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힘을 받는다면 6,400원. 뭔가 이슈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이 이틀, 하루 이틀로 끝날 기대감은 아니다. 왜? 회사가 이제 뭐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존망해 가는 부분을 살린 거예요, 지금. 기대감으로라도. 그러면 이게 유상증자가 진행이 되고 또 임원이 왔으니까 신사업을 뭐 한다고 정관에 넣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기 전 3월 전까지는 뭐라도 움직일 확률이 있다라는 거겠죠. 대신 길게 보진 마라. 말 그대로 그냥 기대감이다. 기껏 해봤자 뭐 신사업 해봤자 이제는, 예전에는 다 제약바이오로 엮어가지고 모든 정관에 제약바이오 하나씩 넣었잖아요. 근데 모르죠. 이제 얘는 이제 뭐 최근에는 메타버스가 저거 하니까 뭐 NFT 뭐 토큰, 대체 토큰을 만들겠다, 아니면 메타버스랑 뭘 하겠다라는 이슈 정도는 한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때가 이제는 뭐 나올 때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잡주의 그림이고요. 이때 잘 빠져나오지 못하면 머리 아플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흐름이 돌아가는지 일단 체크하자. 이해되시죠? 지금은 어디만 지지하면 일단 4,500원에서 5,500원 부분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구름대를 빠져나와서 자리 잡는 거 보고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얘는 장기 투자할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은. 그죠? 정신 차려야 돼. 이지랄 하다가 그냥 상장 폐지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진 매트릭스 종목이고요. 오늘 드디어 신테카 바이오가 그나마 좀 움직였거든요. 참 힘들게 가요. 매물을 같은 자리에다 계속 쌓아놓고 공매도로 때려버리니까 또 시장도 애매하고 이슈가 없으니까 뭐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다가 오늘 그나마 조금 수익을 주는 부분이 나타났고, 이 신테카바이오하고 테마가 같지는 않지만 같은 관점으로 보는 종목이 저는 이 진매틱스예요. 전에 영상에서부터 말씀드렸지만 누군가 기어 들어왔다라는 거고, 누군가 기어 들어와서 물량을 올렸다가 눌렀다가 원하나 그리고 돌렸다가 돌리고 다시 한번 올리는 척 했다가 지금 누르는 자리가 나오거든요. 계속 이 위에서 찍어 누르는 이 2평을 지금 현재 못 넘기고 있다는 거죠. 요 2평, 이젠 이 2평이 12,000원대. 즉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그림을 만들어내고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점도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서 한 번 때렸고 여기서 두 번 때리고 요때는 못 때렸고 세 번 때렸다고 치고 이번에 올라오면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갈 확률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거래가 들어왔고 거래가 들어와서 윗꼬리 달아서 누군가가 기어 나가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윗꼬리가 길게 나왔으니까. 그죠? 근데도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주가를 눌러야 되는데 뭐다? 밑에 지지 받고 위로 쳐 올린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일단은 지켜보자라는 거예요. 슬금슬금 올라가지는 못할 거다. 왜? 2평을 슬금슬금 타서 올라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여기까지는 슬금슬금 올라가더라도 요런 데나 요런 데 쳐맞고 맞고 다시 이 안으로 안착하는 경우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좀 더 걸리는 흐름을 만들어낸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뭐다? 그런 그림 만들어내다가 뭔가 이슈, 개별적인 이슈든 아니면 뭐 그날은 제약바이오가 상승을 하는 흐름을 만들어내든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야 요런 자리 한 번 더 터치하는 그림 만들어낸다라는 거고, 이번에 터치하고 다시 밀릴 거냐 아니면 이번에는 뛰어넘을 거냐를 우리는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요. 이랬든 저랬든 저는 뭐 요런 원 하나 정도는 그려줄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건 뭐 힘이 있을 때고요. 실제적으로 요런 원 안에 요런 그림이 하나 더 안착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찌됐든 요런 그림을 만들어내든 아니면 요런 그림 정도는 한번 만들어냈다가 누르는 그림 만들고 다시 올라오는 그림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 시간이 좀 소모가 될 수 있다라는 것만 우리는 뭐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